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마음 돋보기 시간을 통해 한번 들여다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감기는 좀 나으셨나요? 네. 목소리 훨씬 나았습니다. 좋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요즘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싸웠는데 남자친구의 불만은 A씨가 너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까워졌다 생각했는데도 A씨는 통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A씨는 친구들에게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친구는 A씨와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속마음도 다 털어놓고 힘든 일도 모두 얘기했는데 A씨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언제나 거리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A씨 역시 한 번씩은 자신의 속마음과 힘든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 같은 두려운 생각과 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만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친구분께서 너는 왜 네 얘기를 안 해? 라고 불만을 터뜨렸네요. 근데 A씨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참 두렵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남자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네. 지금 이제 적신호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스스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뭐 이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뭐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있다는 건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진짜 나의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아니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 만약에 내 자신의 진짜 나를 안다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 떠나가지 않을까? 또는 더 이제 극한 상황으로는 버림받을지도 몰라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진짜 나를 보이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지고 싶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자신감이 없다고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저도 주변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너는 참 고민이 없구나, 참 성격이 좋구나 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저도 약간의 좀 거리감도 느껴지고 서운함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꼭 이 서로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걸까요, 선생님? 네. 왜 그러냐면 이 A씨의 남자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도 그렇고 애인 관계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장 안정적인 관계, 깊은 관계.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좋아하는 관계, 깊은 관계에서는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얘는 참 성격이 좋구나, 참 평화로운 아이구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속과 겉이 같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가까운 관계에서 느낀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가? 왜 그러지? 이제 이런 거에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상대방은 몰라서 답답한 것도 있고 네. 안 그러면 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에 대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예, 서운함이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흔히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네. 자신의 이제 과거 경험하고 이제 많이 맞물려질 텐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 안에는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이제 느껴지지 않은 그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네. 안정적 애착 형성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행동이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꼭 상대방이 예쁜 짓을 해야지만 네. 잘해야지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건 조건 우리가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나는 너를 사랑해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는 공부 잘한 모습만 보여야지 내가 사랑받는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만약에 가지면 상대방한테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무조건적인 수용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칫 예를 들면 네. 좀 실수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다 보면 이제 약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나에 대한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자존감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자아상이 어떤가를 살펴보세요인데 이분 A씨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설사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설사 내가 약간 좀 실수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인간이다 보면 나 이게 너무너무 미워 나 진짜 얄미워 죽겠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터놓는다 이거예요. 네네. 만약에 그래도 인간이다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얄밉구나 이러면서 이제 좀 받아주는 것을 조금 경험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한 네. 지속성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해요. 이분은. 예. 이분은 괜찮아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분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스스로도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이면 나 거절당할지도 몰라. 네네. 그 사람이 날 버릴지도 몰라. 날 또 안 좋아할지도 몰라. 이 생각이 많다라는 그 내면은 뭐냐면 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그래 인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 귀여운 면이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괜찮은 척하는 거와 네. 진짜 괜찮아 이거는 아주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괜찮은 척이 아니고 진짜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 그 부분들을 조금 매일매일 좋으니까 일기, 매일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기를 써도 괜찮고, 네. 늘 자기를 토닥토닥 해도 괜찮고, 그런 것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네.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간에,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여기에 대한 믿음을 또 가질 수 있다 보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더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나의 속마음을 적절하게 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또 인간관계에서 이 거리감을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말씀처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 분씩 계신데요. 오늘 이 사연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원장님의 조언 잘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